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메스닷 조성호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 수능 대비 3월 고3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과목 미적분입니다. 자, 바로 미적분 23번부터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23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수열의 극한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나와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지수꼴로 나와 있을 경우에는 자, 밑이 2랑 3 중에서 절대값이 큰 쪽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이 큰 3을 기준으로 놓고서 원칙대로 가자고 한다면 분모 분자를 갖다가 다 3의 n제곱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 3의 n제곱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주시면은 분모는 어떻게 되느냐? 3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분자도 3분의 2의 전체 n제곱 해놓고요. 곱하기 2까지. 여기는 플러스 1제곱은 앞으로 빼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3의 마이너스 1제곱도 미리 밖으로 빼서요. 3분의 1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3의 n제곱으로 나눠주시면 그냥 1 되겠죠. 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밑이 1보다 작은 애들의 경우 지수가 한없이 커지게 됐을 때는 다 0으로 수렴해버리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다 0이 돼버리면서 남게 되는 건 마이너스 1분의 3분의 1이니까요.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1, 즉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나중에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되느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써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이걸 다 정리해서 써놨는데요. 자, 이랬을 때는 우리 눈은 오로지 밑이 큰 쪽, 여기에만 가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앞에 있는 애들은 다 0이 될 거라는 거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3의 n제곱의 개수들만 확인하셔서 마이너스 3분의 1로 수렴하겠구나 라고 나중에 조금 더 빨리 찾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미지 좀 써봤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현재 nan이라는 녀석이 1로 그리고 n분의 bn이라는 녀석이 3으로 수렴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자, 이거 네모 색칠해 놓은 거는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구하고자 하는 게 다음과 같은데, 자, 이거 잘못된 풀이를 먼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푸시는 분들이 계시느냐? n분의 an이 1로 수렴하네? 그러면은 an을 창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n분의 1 같은 걸로. 그 다음에 bn 같은 경우도 n분의 bn이 3이네. 그럼 bn 같은 경우는 뭐 3n 플러스 뭐식이라고 해도 되고 뭐 3n이라고 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 놓고서 an 자리에다가 n분의 1 대입해, bn 자리에다가 대입해,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 그래도 정답은 맞는데요? 정답은 맞긴 하겠죠? 네, 정답은 맞을 수 있긴 한데 정작 이런 사고를 갖고 하시다 보면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중심이 흔들려 버려요. 그때 가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대입할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어진 것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주어진 것 안에서 해결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nan은 1로 간다. 그리고 n분의 bn이라는 건 3으로 수렴한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양이 되도록 얘를 고쳐주려고 하셔야죠. 자, 그럼 선생님 어떻게 고쳐줍니까? 나 n분의 bn 아는데 지금 n이 안 나눠져 있잖아. bn에. 그러면 위아래에다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n분의 1을 다 위아래에다 곱해줍니다. 곱해주시게 되면 그 식이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됐을 때, 자, 식 정리 한번 해볼게요. n분의 1, 2 곱하기 n분의 bn, nan 더하기 n분의 bn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처음부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0으로 수렴하죠. 그 다음에 n분의 bn 어디로 수렴한다고 돼 있어? 그쵸, 3으로 수렴한다고. 그 다음에 얘도 3으로, 그 다음에 nan도 1로 수렴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모양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는 어디로 수렴하느냐? 0, 6, 그리고 1 더하기 3. 그래서 결과적으로 6분의 4, 즉 3분의 2로 수렴하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 있는 이 식을 만들려고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입니다. 이번에도 미리 좀 써놨어요. 다음과 같이 an이 2n 플러스 3보다 크고 2n 플러스 4보다 작다고 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생각하기로는 이거 우리가 아는 그 샌드위치 정리네 하시고서 이 an을 갖다가 적절히 모양을 바꿔서 얘처럼 모양을 만들려고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조금 잘못 푸는 케이스에는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자, 우선은 분모 모양대로 일단 만들어야겠다 해서 nan이라는 녀석을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양변에다가 n을 곱해가지고 2n제곱 플러스 3n, 오른쪽에다가는 2n제곱 플러스 4n 만들어 놓은 다음에 또 위에 것도 똑같이 만들려고 해요. an 플러스 1의 제곱을 만들고 또 6n제곱 해서 뭐 이렇게 여기다가 또 an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6n 제곱은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아래에서 위를 나눈다고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나누려고 하시는데 부등식을 이제 서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운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당돌하게 나누려고 하시면 안 되겠고, 자, 그러면 선생님, 이 AN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모양을 이걸로 만듭니까? 자,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이번엔 새로운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양변에다가 제가 자연수 n을 나눠주도록 할게요. 자, 자연수 n을 나눠주시게 되면은 좌변은 n분의 2n 플러스 3, 그리고 가운데는 n분의 an, 우변은 n분의 2n 플러스 4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제가 양변에 리미트를 씌워준다고 하면은 이렇게 모든 양변에다가 리미트를 씌워주게 됐을 때, 자, 여기에 등호가 붙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가운데 있던 n분의 an의 극한값을 알게 되죠. 이 왼쪽에 있는 애가 2로 수렴하고 오른쪽에 있는 애도 2로 수렴하니까, 그래서 결국 이 가운데 있던 애도 2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무기를 알게 된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됐을 때 n분의 an이 2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n분의 an에 대한 얘기가 곱빼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저는 지금부터 이 위아래에다가 n제곱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곱해주시게 되면 변형된 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 가운데는 지워놓겠습니다. 지워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 식이 정리가 됐을 때 n분의 a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6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분모에 있는 녀석은 우리가 2로 수렴한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것은 n분의 an 플러스 1이라는 녀석도 결국 양변에 1만 더한 다음에 또 n으로 나눠주고서 극한값 계산하면 여전히 얘는 2로 수렴한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그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수렴하는 값이 2분의 4 더하기 6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2분의 10, 즉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애를 갖다가 이 초록색 모양으로 바로 바꿀 수가 없을 때는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요. 자, 이 방법은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24번의 방법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거, 이 식을 조금 바꿔서 값을 구하려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하고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2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식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a1 더하기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이걸 보자마자 이유탄 한 끼리 빼었을 때, 자, a1 더하기 2, a1도 상수고 2도 상수입니다. 그러면 이유탄 한 끼리 뺐더니 이렇게 상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an이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거를 알려준 거예요. 되셨습니까? 등차 수열의 이런 귀납적 정의를 알려준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하나 확인했고요. 그 후에 이 an 더하기 1분의 2an 더하기 n이라는 녀석이 극한값이 3이 나온다라는 것도 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식을 조금 세워봐야 될 텐데, 우선은 이 이유탄 한 끼리 뺐을 때 a1 더하기 2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자체로 얘가 공차가 된다라는 거를 알려준 거죠. 그러므로 제가 이 등차수열 공차 알고 있을 때 일반항 빨리 구하는 법을 알려드렸었죠. an은 우선 n에 관한 1차식일 것이요, 등차수열이면. 그 다음에 n의 개수로 나오게 되는 거는 바로 공차다. 그래서 이 공차 자리에다가 a1 더하기 2를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은 1을 집어넣었을 때 a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나와야 1을 넣었을 때 딱 a1이 되겠네요. 그러면 an 자리에다가 이걸 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an 자리에다가 집어넣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됐을 때 a1 더하기 1n이 되겠죠. 여기 있는 거 미리 계산을 한 겁니다. 마이너스 n까지 생각해서 1n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1이 만나서 마이너스 1, 그리고 분자도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2a1 더하기 5 더 n 마이너스 4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극한값이 현재 3이 나왔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항상 이 위아래 차수를 확인하시고서 차수의 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바로 수렴값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최고차항 개수의 비인 a1 더하기 1분의 2a1 더하기 5가 3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양변에 분모를 곱해주시게 되면은 2a1 더하기 5는 3a1 더하기 3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요, a1의 값은 2가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첫째 항이 2였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일반 항에다가 a1의 값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요, an은 바로 4n-2였었고요. 그럼 a10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n에다가 10만 대입해 주시면 정답은 38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되셨습니까?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번입니다. 자, 제일 먼저로는 A1은 3, A2는 6인 등차 수열 AN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보자마자 우선은 일반항을 구해보려고 하시면은 AN이란 녀석은 자 공차부터 A1이 3, A2가 6이니까 공차는 3짜리였어서 자 3N 그리고 1 넣었을 때 어쨌든 또 첫째 항이 나와야 되니까요. 이건 그대로 AN은 3N이었겠네요.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AN에 관한 일반항은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BN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후에 AK, BK의 제곱이 N세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3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게 됐을 때 이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이 K에다가 1부터 쭉쭉쭉 다 대입하시는 겁니다. 시그마 할 때 잘 모르겠으면 대입을 하라고 보통은 알려주는데 자 여러분들 AK는 그래 뭐 알 수 있어. AK는 어차피 3K일 테니까 K에다가 1부터 쭉쭉 대입하면은 뭔가 3, 6, 9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BK 값 아닙니까? 모르시죠? 자, 그러면 어차피 K에다가 1 대입해봤자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됐을 때 뭘 생각하시느냐?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BN, BEN분의 AN의 극한값입니다. 그럼 우리가 BN을 구할 뿐 아니라 BEN도 구하셔야 돼요. 그럼 당연히 BN에 대한 정확한 식을 구해야만 할 테고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주어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서 BK 이런 걸 어떻게 구하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밖에 모르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구하지? 자 여러분 수열의 합만 알고 있는데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때쯤에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건 이거 배운 거 있는데 SN과 AN 사이의 관계 되셨습니까? 자 이게 처음부터 보이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긴 한데 혹여라도 아직 이 수열 파트가 조금 약하신 분들은 이런 사고 과정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조금 추론하시기를 바랍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수열의 합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거 어떻게 했었어요? 바로 SN에서 Sn-1을 빼게 되면 얘는 AN이 된다는 거였고 10중 8구 많이 까먹는 게 이 식은 아무 때나 성립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주의해 주시고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식을 갖다가 내가 SN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 SN이라는 게 n세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3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Sn-1도 구하겠습니다. Sn-1은 n-1의 세제곱 마이너스 n-1 더하기 3이 되겠고 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 쭉 정리해 볼게요. 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후에 식 마저 정리하시면 n세제곱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2n 1 사라지겠고요. 더하기 3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SN과 SN-1을 갖다가 빼겠습니다. 해주시게 되면은 좌변은 여러분 설마 SN에서 SN-을 뺐다고 이거 AN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자, 우리가 지금 한 건 여기 있는 이 수열의 이 수열의 합을 갖다가 SN이라고 준 거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의 n번째 항, 즉 AN, BN 제곱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거 둘은 자 위에서 아래 빼시게 되면 n세제곱 사라지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n도 이거 없어지게 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n 그리고 3도 사라지고 그럼 남게 되는 건 3n제곱 마이너스 3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3n 곱하기 n-1이 될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위에서 AN이라는 녀석은 3N이었었으니까요. 자, 3N은 어차피 AN이었네. 색깔은 파란색으로 해서 AN이 3N이었으니까 당연하게도 BN의 제곱은 N-1이 되겠고요. 따라서 BN이라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1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저것도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안 하신 분도 계시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일단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모든 항이 양수인 녀석 BN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마이너스가 될 일이 없어서 플러스가 되는 거겠고요. 그 후에 요거 BN이랑 BEN 자리에다가 대입만 해주겠습니다. 자, 식 대입해 주시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됐을 때 루트 n-1 곱하기 루트 2n-1 그리고 an 자리에다간 3n 갖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극한값 구해달라고 하는 것 뿐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최고차항 계수 여기는 n이 있고 루트 2n이 있고 위에는 3n이 있으니까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루트 2분의 3 즉 2분의 3 루트 2가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이거는 잘 나오는 주제니까요.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8번입니다. 자연수엔에 대해서 지금 등장인물들이 직선 y는 2nx가 있고요. 또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n-1, 2차 함수죠. 자, 그랬을 때 이 둘이 만나는 교점을 갖다가 an, bn이라고 하겠습니다. n에 따라서 교점이 조금씩 위치가 바뀌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원이 주어져 있는데 지금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AN, BN, P의 넓이가 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최대가 되는 넓이를 갖다가 SN이라고 할 건데,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선 n분의 SN의 극한값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자, 이건 마찬가지로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유형이긴 한데 n분의 SN, 자, 여러분 n에 관한 식 주어놓고서 여러분 보고 극한값 구하라고 하면 모두가 다 풀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만 해놓고서 식도 안 줘놓고서 여러분 보고 구하라고 하는 거죠.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랑 2차 함수가 우선 축이 y축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이 n제곱 마이너스 1인 녀석이니까 대충 이렇게 그리고 넘길 수 있겠네요. 그랬을 때 교점을 갖다가 각각 여기를 an, 또 여기를 BN이라고 둘 수 있겠습니다. 위치는 이런 느낌인 건 아시겠나요? 직선을 조금만 더 크게 그려줄게요. 자, 그려놓고 나서 이번에는 원의 중심이 2,0인 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원도 여기다가 하나 그려놓고 여기 현재 2,0이 중심인 건데, 자,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N, BN, P를 만들게 됐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언제 최대가 되겠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럼 당연히 AN, BN을 갖다가 밑변이라고 뒀을 때 이 P가 이 직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최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럼 가장 최대일 땐 선생님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하시면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 AN, BN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합니다. 자, 거리를 구해놓고서 거기에다가 반지름만큼만 추가적으로 더 가시면 그게 P가 저 직선 AN, BN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가장 최대의 거리가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직선 AN, BN이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저 직선으로부터 원의 중심 2,0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 구해놓고 나서 나중에 반지름이 1이니까 1만큼만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그게 바로 삼각형의 높이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직선 ANBN이라고 이름 지을 필요가 없었네요. 위에 y는 ENX라고 있었으니까 y는 ENX와 그리고 원 2,0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죠? ENX-y는 0이라는 일반형의 꼴로 직선을 표현해 놓고요. 2,0 사이의 거리. 그럼 공식 해보겠습니다. 거리 d는 루트 우선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제곱을 여기다 더해줍니다. 그래주시면 4n제곱 더하기 1이 되겠고요. 위에다가는 절대값, 이번엔 2,0을 갖다가 여기 x랑 y에다가 각각 대입을 해줍니다.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4n이 되겠죠. 4n은 어차피 음수가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절대값은 그냥 지워주겠습니다. 지워주고 나서 거리는 이처럼 나오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P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 여기에다가 더하기 1까지만 더 해주면 되니까,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삼각형 AN, BN, P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N, BN, 그리고 최대가 되는 높이는 루트 4n제곱 플러스 1분의, 자, 요거 통분해 주도록 할게요. D, 자, D에다가 1 더한 거 4n 더하기 루트 4n제곱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찾던 SN인 거예요. 그러면 SN에다가 n으로만 나눠주신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되니까요. 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요, n분의 1도 같이 생각해서 2n분의 1 곱하기 an, bn 곱하기 뒤에 썼던 식, 이렇게 복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은 최대한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야 되는 건 AN, BN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여기서 AN, BN 사이 거리 구하실 때 여러분들 조금 시간 낭비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시간 낭비 하시지 않도록 제가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AN, BN 제외하고는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현재 AN과 BN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구하려면 사실은 AN의 정확한 좌표 또 BN의 정확한 좌표를 알아야 될 겁니다. 야,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진짜 다 좌표 구하고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언제 써?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를 최대한 가져가기 위해선 우선 AN과 BN이란 녀석은 직선과 곡선의 교점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연립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연립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연립해 주시게 되면요, ENX는 X제곱, N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이러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식 정리만 하시면 마이너스 2nx 더하기 마이너스 1은 0 되면서 여기서 근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실근으로 알파와 베타겠죠. 그러면 이 알파랑 베타가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AN의 x좌표가 알파, BN의 x좌표가 베타였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이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여기서 x만큼의 그 차이, 변화량과 그리고 y 값의 변화량을 이용해서 각각 구한 다음에 제곱해서 이 빨간색의 길이의 제곱을 알아내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미 아랫변의 길이는 알아낸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아랫변의 길이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됐던 거죠. 또 생각해 보세요. 여기 BN의 y좌표랑 AN의 y좌표인데요. 그건 각각 요 알파를 베타를 이 함수에다 대입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미쳤다고 AN이란 녀석을 갖다가 어쨌든 곡선 위의 점이니까 이 알파를 곡선에다가 대입하시려고 하시면 너무 힘듭니다. 어차피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직선에다가 대입해 보시게 되면 결국 AN의 좌표는 알파, 2n 알파였던 거고요. 그리고 BN의 좌표는 베타, 2n 베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하시게 되면 AN, BN의 거리는 루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 더하기 4n 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됩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묶어주시게 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그리고 1 더하기 4n 제곱이 되겠고, 이 앞에 있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현재 양수이기 때문에요.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라고 전제를 해놨어서 얘는 이 루트 앞 밖을 그냥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얘를 좀만 아래에다가 두시게 되면 결국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루트 4n 제곱 플러스 1로 정리가 되겠네요. 선생님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안 구했잖아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도 구하러 갑시다. 여기서 알파랑 베타를 직접 구하기 위해서 근의 공식을 사용하겠습니다. 근의 공식 사용하시게 되면요, x의 값은 짝수근의 공식으로 1분의 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 제곱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1입니다. 즉 빼주시고 나면은 남게 되는 건 n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n 플러스 1, 다른 하나는 n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두 근의 차는 n 플러스 1에서 n 마이너스 1을 빼주니까 2였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그냥 2였을 뿐이었네요. 그러면 나머지 내가 알게 된 이 AN, BN의 정보를 가지고 이 아래에다가 마저 써 놓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그냥 여기다 곧바로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으시면 요거 자리 조금만 여유롭게 마련을 해서 2 곱하기 루트 4n 제곱 플러스 1이 나오겠습니다. 그 후에 약분해 줄 게 생기니까 요거 약분해 주시고 그 후에 2도 약분이 되겠네. 그럼 마저 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 리미트 n분의 4n 더하기 루트 4n 제곱 플러스 1이 되면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최고차 한계수만 따져서 4 플러스 루트 4, 즉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나오게 되겠네요.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다음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29번 보겠습니다. 그림 나와 있고 또 구해달라고 하는 거는 40 곱하기 이제 요 녀석의 극한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메인은 Rn 구한 다음에 Rn에 관한 그 식을 여기다가 쓰셔서 극한값만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Rn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읽으셨을 테니까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n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현재 곡선 fx 3차 함수인 거 나와 있고요. 그 후에 원점에서 이 곡선을 향해 그은 접선 ln이 있겠습니다. 그 후에 원이 현재 여기 있는 이 접점과 접하면서 동시에 x축에도 접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건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그러면 중심과 반지름을 무조건 파악하려고 일단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rn이고 x축에 이렇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의 중심의 y좌표는 rn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되시겠나요? 다만 이제 x좌표가 뭐인지 모를 뿐인 거죠. 자, 그럼 일단은 이렇게만 공란으로 해놓고, 그 후에 이 rn과 관련된 관계식을 좀 세워야 되는데 우선 천천히 가도록 합니다. fx가 ln이랑 접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접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이용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여러분들 제가 또 중요하다고 했던 거, 바로 접선이 있다면 접점을 뭔가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다면 꼭 뭔가 표시를 하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접점을 갖다가 제가 t, ft라고 두도록 할게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저는 이제 ln에 대한 식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 직선 ln. 직선 관련해서는 또 중요하다고 했던 거 두 가지였죠. 자, 그러니까 계속 중요하다고 했던 거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직선이라고 하면은 그냥 자다가 깨더라도 한 점과 기울기, 지나는 한 점 찾고 그 다음에 기울기 찾아라. 자, 지나는 한 점은 많습니다. 원점도 지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접점 t, ft도 지납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는 어쨌든 t에서의 접선이기 때문에 얘는 f't를 기울기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f부터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1단원을 배우고 있는 중이었었기 때문에 다항함수의 미분만 시키네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서는 지수함수가 될 수도 있고 로그함수, 삼각함수 어떤 것들을 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거 미분해 보시게 되면요, f't 그냥 바로 갈까요? f't는 n세제곱분의 12t 제곱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조금 빨리 왔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는 직선을 만들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여기 한 점이 0,0이라는 것과 그리고 기울기가 다음과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직선의 식을 만들어 보시게 되면 ln은 y는 이렇게 n세제곱분의 12t제곱 그리고 x-0 그리고 플러스 y0이니까 그냥 바로 x라고만 쓰면 되겠네요. 자, 그 후에 얘가 어쨌든 또 t, ft도 지나니까요,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ft는 n세제곱분의 12t 세제곱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좌변에 있던 ft를 갖다가 제가 식을 풀어내시면은 ft는 여기 fx에다가 t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러면 이거 식 정리하시게 됐을 때 n세제곱분의 4t 세제곱 플러스 1이 n세제곱분의 12t 세제곱이 된다라는 겁니다. 식 정리해 주시면 이죠 우변으로 건너오셔서 1은 n세제곱분의 8t 세제곱이 된다. 그러므로 t 세제곱은 8분의 n 세제곱이 되므로 결론 지어졌네요. t는 2분의 n이었던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t라고 쓰지 않고 다 2분의 n이라고 바꿔놔도 상관없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접점의 좌표도 이젠 2분의 n, 2분의 n도 여기 fx에다가 혹은 직선에다가 대입만 해주시게 되면은 곡선에다가 요 fx에다가 대입합시다. 대입하시게 되면은 자, y 값은 뭐가 나오게 돼요? n 세제곱분의 4 곱하기 8분의 n 세제곱 더하기 1이니까 약분해 주시게 되면은 그냥 2분의 3이라는 상수로 결정이 지어지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접점의 y좌표는 2분의 3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어쨌든 반지름의 길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반지름을 알기가 생각보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접점을 갖다가 조금 위치를 바꿔서 이 왼쪽에다가 그려놓을게요. 2분의 n, 2분의 3이 이제 접점인 건데, 자, 반지름을 하나만 더 그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접점까지의 거리 또한 rn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때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 그은 이 파란색 선과 그리고 ln이 서로 수직 관계라는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차라리 여기 있는 이 ln의 기울기와 그리고 여기 있는 파란색 선의 기울기가 곱해지면 어쨌든 수직 관계니까, 그럼 ln의 기울기랑 이 파란색 선의 기울기를 곱하시면 뭐가 된다? 네,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3월 학평에서도 직선이 서로 수직이면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이용했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 파란색 선은 제가 기울기를 알 수가 없는데요? 아니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지금 현재 모양이 밑에 아래 걸 좀 지워보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만 그냥 간략화해가지고 이 정도 모양으로 보여드리게 되면은,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변의 길이가 서로 똑같고 이렇게 수직이 되면 반토막 내는 이 선을 하나 긋게 됐을 때 현재 이 직각삼각형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이나 서로 합동이 된다라는 거.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접점까지의 거리랑 또 원에서부터 이 원과 x축이 서로 접하는 이 지점까지의 거리가 서로 똑같을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 접점까지 2분의 n, 2분의 3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까지 거리도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래에다가도 똑같이 그 거리를 구할 겁니다. 거리 구해주시게 되면은 그냥 원점으로부터의 이 접점까지의 거리니까 4분의 n제곱 더하기 4분의 9가 될 거예요. 자, 그래주면 4는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2분의 1 해놓으시고요. 루트 n제곱 더하기 9가 될 겁니다. 자, 선생님, 근데 이 길이를 구하는 거에 왜 이렇게 열정적이신 겁니까? 라고 하시면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원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뭐냐면 중심과 반지름. 그러면 중심의 x좌표를 지금 알게 된 거잖아. 그래서 제가 이걸 구하는 거에 되게 열정적이었던 겁니다. n제곱 플러스 9 해놓고 y좌표는 rn이잖아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다 한 겁니다. 우선은 여기 있던 ln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 보시게 되면은 ln의 기울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f't였습니다. f't는 n세제곱분의 12t 제곱이었었고요. 여기 t라는 거는 2분의 n이었었으니까 2분의 n만 대입해 주시고 났었으면 자 4분의 n제곱이 됐었겠고요. n제곱끼리 서로 약분해 주시고 4도 약분해 주시고 나면은 결국 n분의 3이 바로 기울기였겠네요. 자, 그러하니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선의 기울기는 반드시 마이너스 3분의 n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의 기울기도 구하겠습니다. 뭘 통해서요? 이 접점과 그리고 원의 중심을 통해서. 자, 그러면 기울기 구하시는 건 x좌표끼리 서로 빼고 y좌표끼리 서로 빼면 되는 거니까 x좌표끼리 먼저 빼겠습니다. 2분의 1로 묶어서 루트 n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n 되겠고요. 그 다음에 y끼리도 빼주시게 되면은 rn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자, 그 녀석이 마이너스 3분의 n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rn에 관한 식을 내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좌변에다가 우선 위아래에 곱하기 2씩을 하도록 할게요. 모양을 좀 간단하게 하려고. 자, 그래 놓고 나면은 좌변은 2rn-3 그리고 분모는 루트 n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n이 될 겁니다. 그게 현재 마이너스 3분의 n이었던 거고요. 맞아, 분모도 양변에 곱해주시게 되면은 2rn-3은 마이너스 3분의 n 곱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n입니다. 그러면 제가 rn을 조금 구하려고 정리를 하시게 됐을 때 이 rn은 양변에 3 더하셔서 이 식에다가 더하기 3만 하시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4rn-3이니까요. 그냥 양변에다가 2 곱하시고 빼기 3까지 그냥 한 번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해주시게 되면 4rn부터 우선 하시게 됐을 때 얘가 양변에 2 곱하시면 되니까요. 3분의 2n 괄호 해놓고 루트 n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n 더하기 6이 되겠고요. 그 후에 마이너스 3만 따로 해주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3 바로 해주시게 되면 뒤에 있는 것만 3으로 바뀌게 되겠네요. 자, 결과적으로 4rn-3까지는 일단 구해놨습니다. 자, 그걸 곧바로 여기다가 식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구하고자 하는 거에서 우선 n제곱 곱하기 4rn-3이 있는데 자, 4rn-3을 곧바로 대입해 주시게 됐을 때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안에 있는 거 식을 조금만 정리하시게 됐을 때 여기 있는 파란색 글씨로 된 식을 좀 정리하게 되었을 때 이 식은 여기 있던 루트 n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n을 갖다가 제가 유리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위아래에다가 루트 n제곱 플러스 9분의 n을 갖다가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곱해주고 나면 식 정리가 루트 n제곱 플러스 9 플러스 n분의 분자는 합차에 의해서 결국 9만 남게 되겠죠. 더하기 3까지. 그러면 약분할 것도 약분해 주시고요. 3이랑 9랑 약분돼서 3, 마이너스 2n이랑 또 3이랑 곱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6n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멈추시면 안 되고요. 이게 n이 무한대로 가게 됐을 때 결국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녀석이 아직까지 그냥 0으로 가버립니다. 그럼 무한대분의 0꼴이어가지고 아직 조금 식 정리가 좀 더 필요해요. 자, 그러면 3을 갖다가 통분해 줄 것 같이 생각하셔야 된다. 자, 3까지 통분해 주겠습니다. 3을 곧바로 옆에다 통분하시게 되면요. 루트 n제곱 플러스 9분의 n에다가 분자도 3 루트 n제곱 플러스 9 플러스 3n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 둘 더해 주시게 됐을 때 분자가 3 루트 n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3n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한번 유리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은 묶어 놓도록 할게요. 자, 3 이렇게 앞에다 묶어 놓고 그 다음에 분모 분자에다가 또 한번 이번에는 분자의 그 켤레 루트 n제곱 플러스 9 n을 갖다가 위아래에 곱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 주시면 리미트 루트 n제곱 플러스 9 플러스 n의 전체 제곱분의 분자는 합차에 의해서 그냥 9가 나오게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3, 9, 27이 되니까 앞에 있던 n제곱과 곱해져서 27n제곱이 되겠으며 꼭 밑에 전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n제곱으로만 나눠주시면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되게 되겠고요. n이 무한대로 가면 n제곱분의 9는 0으로 가까이 가게 되니까 남게 되는 건 분모에 있는 2만 남게 되겠죠. 2를 제곱하시면 4 그리고 분자는 27이 되면서 4분의 27이 극한값이었네요. 자, 그 앞에다가 40을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곱하기 40만 해주시게 되면은 10이 되면서 정답으로는 270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27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원에서 중요한 건 중심과 반지름이다. 접선이 나왔으면 접점을 꼭 체크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거 조금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은 좀 잘 가지고 계셨다가 이런 데서 좀 써먹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런 위기 상황에 써올리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30번은 좀 많이 어려워하시죠? 네, 보자마자 그냥 내가 풀 문제는 아니다 하고서 넘어가실 텐데, 이것도 정신만 차리면은 어쨌든 저쨌든 풀 수는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을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설득해 볼 테니까 한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전에 한번 문제를 깊이 긴 시간 동안 고민해 보시고서 이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 한번 읽으셨을 테니까 지금 보시면 3차 함수 fx가 있고요. 그 다음 자연수 m에 대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양의 영역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있습니다. 근데 gx가 정의된 게 이렇게 리미트, 극한값으로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형태만 보면 너무 싫어하시는데, 자, 정신 부여잡고 갑시다. 여러분들, gx가 현재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의된 곳에서 조금 잘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은 fx는 딱히 그냥 3차 함수니까 그냥 두시면 되는데,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걸 잘못 썼네요. x가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건 n과 관련된 애들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눈이. 됐습니까? 그러면 또 저렇게 n제곱 되어 있는 애들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n제곱 되어 있는 애들이 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네, 바로 밑입니다. 밑. n은 현재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요. 밑이 만약에 1보다 커, 그러면 발산합니다. 양의 무한대로. 자, 그런 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공비 r로 보통 써놓는데,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게 됐을 때는 r의 n제곱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리고 공비가 만약에 그냥 1이었을 때는 r의 n제곱은 그냥 1로 수렴한다. 또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게 됐을 때는 r의 n제곱은 0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요건 진동하기 때문에 r의 n제곱은 진동 발산을 하게 된다는 것까지 하셨던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도 그냥 케이스를 나누자고 한다면 그냥 여기 있던 n분의 x가 1보다 큰지 절대값이, 아니면 1보다 작은지, 아니면 1인지 혹은 마이너스 1인지 그것만 구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네 가지만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이것도 확통에서 얘기했던 거랑 같은 얘기인데, 예시 그 케이스가 그렇게 많이 10가지, 100가지 그렇게 나눠지진 않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하시면 되겠고, 심지어 땡큐인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n분의 x가 우선은 어쨌든 gx라는 녀석이 양의 영역에서만 정의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x가 음수인 건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없어지는 것들이 생기는데 한번 잘 봅시다. 제가 지금부터 여기 있는 밑을 갖다가 구분을 해볼게요. 첫 번째, 밑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밑의 절대값이 1보다 큰데,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 형태가 되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곧바로 계수, 여긴 1이고 여기는 fx죠. 그 계수 b로서 수렴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건 약간 이런 거죠. 우리 1번 문제에서 했었던 3의 n제곱분의 2 곱하기 3의 n제곱. 자, 이거 플러스 1.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어디로 수렴하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 그냥 최고차항 계수만 보시잖아요. 자, 형태가 조금 괴랄할 뿐이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얘는 그냥 2로 수렴할 뿐인 거예요. 되셨습니까? 최고차항 계수로. 자, 그러하니 자, 절대값 n분의 x가 1보다 클 때는요, 이건 주저하지 마시고 gx는 그 수렴값이 1분의 fx, 즉 fx가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n분의 x의 절대값이 1이라고 해볼게요. 1이라고 하면은 저 n분의 x의 n제곱도 그냥 1 값이 될 테니까 gx의 값은 그냥 2분의 그리고 fx 곱하기 1 더하기 x일 거라는 겁니다. 자, 이건 다 그냥 빨간색 동그라미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 다음에 3번입니다. 절대값 n분의 x가 이번에는 1보다 작다고 해볼게요. 자, 1보다 작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n제곱을 하시게 됐을 때 이 값은 0으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 0 된다고 생각하시면 fx도 그냥 사라지겠네요. 그러니까 남게 되는 건 뭐야? 1분의 x만 남게 되니까 gx는 그냥 x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범위를 나눴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역에서 자, x는 어차피 제가 양수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m이라는 녀석도 자연수 m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n분의 x는 다 양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절대값은 그냥 벗겨주시면 돼요. 그냥 벗겨놓고서 양변에다가 양수 m을 곱하겠습니다. 곱해주시게 되면 그냥 x는 m보다 크다. 여기는 x가 그냥 m이다. 그리고 얘는 x가 m보다 작다 놓으시고요.
그러면 x 값에 따라서 함수 gx가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게 되면은 자, 양의 영역만 표시하도록 할게요. 거기만 정의되어 있으니까 자, 어딘가에 자연수 m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요 지점을 갖다가 제가 자연수 m이라고 뒀고요. 그러면 x가 m보다 작았을 때는 gx는 그냥 y는 x 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그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가 그 자체로 그냥 m이었을 때는 2분의 fx 더하기 x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근데 그건 어딘지 내가 모르잖아. 모르니까 일단 체크할 수 없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가 m보다 컸을 때는 gx는 fx가 된다는 건데 이 영역에서는 gx가 곧 그냥 fx 그림만 여기다 그리시면 된다. 3차 함수 그림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조건을 이제 좀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함수 gx는 구간 0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일단 모든 곳에서 다 이렇게 유하게 곡선이 매끄럽게 이어져 있다라는 뜻이겠고, 자, 또 하나로 모든 곳에서 미분 가능하면 당연히 연속도 되겠죠. 그래서 우변은 이제 그냥 fx의 함수였었는데요. 자, fx의 함수를 그리게 됐을 때 여기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fx가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fx도 m에서의 함수 값은 좌변에 있는 값이랑 똑같아야겠구나. 네, 좌변에 있는 함수는 y는 x였으니까 m에서의 함수 값은 m이었겠네요. 따라서 fx도 m에서는 함수값 m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자,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네요. 자, 빨간색으로 fm은 m이다라는 거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곧 이어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하나 더 있죠. m에서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도 또 똑같아야지만 m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할 텐데, 자, m에서의 좌미분계수는 뭐가 나옵니까? 네, 여기 함수 y는 x니까 모든 곳에서 다 기울기가 1이죠. 네,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다 1이 나올 테니까 이 오른쪽에서도 미분계수 값은 1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하니 f'm의 값은 1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요거까지는 좀 괜찮습니까? 안 괜찮다고요? 네, 화이팅!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이용해서 일단 요건 표현할 수 있겠고, 그 후에 g'm 플러스 1의 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걸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 조건입니다. gk 그리고 gk 플러스 1은 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는 3개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gk 플러스 1이 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 그러면 생각하기로 우리가 보통 a 곱하기 b를 했는데 0이 나왔대요. 그럼 이거의 해는 보통 어떻게 찾아요?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거나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저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gk 값이 0이거나 혹은 gk 플러스 1의 값이 0이거나 그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가 3개다 정도라는 거겠네요. 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로 다번 조건에서는 gl이 gl 플러스 1보다 더 크거나 같은 값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l의 개수는 3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게 모를 소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서 g12의 값을 구해달래요.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세팅은 되긴 했는데 여기서는 선생님 제가 fx의 그림을 그릴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또 나번 다번 조건은 또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확통할 때도 이제 얘기했었던 건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은, 자, 지금 뭔지 모를 소리가 나왔을 때는 예시를 꼭 하나 들어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그냥 간단한 숫자라도 하나 넣어본다든지, 네, 그렇게 해서 뭔가 예시를 통해서 저 조건을 구체화시키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발버둥 쳐보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생각도 좀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g10이라는 게 결국 g의 함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12를 대입하라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그 gx가 여러 개가 나올까? 여러 가지가 있을까? 그렇지가 않겠죠. 지금 이 나번, 다번, 가번 뭐 이런 거 다 만족시키는 g는 하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네, 오로지 한 개예요. 그러면 좀 뻔뻔하게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그냥 예시를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 보세요. gx를 아무렇게나 만들어 봐. 만들어 봤는데 그게 됐어? 그럼 그냥 그게 gx인 거예요. 됐습니까? 되게 막가파 같은 얘기여서 보였지만 이 문제에선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가 될 거고 어느 정도는 직관의 영역이 좀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좀 분석을 하면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어느 정도 이런 어차피 그래 gx는 하나일 거야 그러면은 적당히 내가 만들었어. 그럼 그 gx 말고 다른 gx가 생기진 않을까? 그걸 왜 걱정해? 네, 어차피 그렇게 안 되도록 g는 오로지 한 개만 되도록 만들어놨을 텐데. 그래서 가나다 조건 만족하는 거 찾았으면 네, 그걸 그냥 밀고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좀 잔소리가 길어졌는데, 자, 나번 조건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번 조건이 성립하려면 우선은 x가
0부터 m까지에서는 어쨌든 gx가 0이 될 일은 없어요. 맞습니까? y는 x이기 때문에 계속 위로 올라가기만 하잖아. 자, 그러면 여기선 0 되는 건 찾을 수가 없겠고요. 자, 그럼 m 이후부터, 자, m 이전도 생각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은 어차피 gk 플러스 1은 0을 만족시키는 거여서, 자, 이 k는 자연수 k이기 때문에 왼쪽 영역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gx가 거기에 정의되지도 않았고. 자, 그러면 오로지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자, gx의 그림을 더 완성을 시킬 때 이쪽에서 분명히 x축과 맞닿는 부분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서 뭐 여기가 k라고 둔다면 k에서 0이 되거나 혹은 아니면 k 플러스 1에서 0이 되거나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의 gx는 곧 fx랑 똑같으니까 곧 fx의 그림이랑 마찬가지겠죠. 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됐을 때 3차 함수를 그리게 될 텐데, 우선은 한 점을 지난다라고만 해보겠습니다. x축이랑. 자, 그래 놓고 나서 gk 곱하기 g 플러스 1이 k 플러스 1이 0이 되는 그 k 값, 그게 3개가 나올 수 있는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여기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예시 하나 들어보는 겁니다. 7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로 k가 뭐여도 돼요. k가 7이어도 g7은 0이니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7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k가 6이었어도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요 k 값이 될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으니까 나번 조건에서 만족하는 건 아니야. 자, 그러니까 fx는 이렇게 x축이랑 스쳐서 만나지는 않을 거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워. 9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는 확실해졌어. 2점에서 만나기는 해야 될 텐데 여기를 갖다가 또 숫자 아무거나 만들어 봐요. 4랑 5야. 자, 4랑 5라고 해놓고서 해보면은 k 값이 뭐여도 돼? 그쵸? 4여도 되겠고, k 값이 뭐여도 돼요? 5여도 돼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k 플러스 1이 뭐 4일 수도 있겠죠? k 플러스 1이 4이려면은 k가 3이어도 됩니다. 또 k 플러스 1이 5면은 k는 4니까 그건 중복되어 있네요. 자, 그럼 k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옵니까? 네, 3개가 나옵니다. 오,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문제 조건에 만족한 거예요. 자, 근데 좀 더 봅시다. 꼭 4랑 5일 필요는 없잖아. 자, 한 칸 더 떨어져 있다고 해보자. 4랑 6이라고 해볼게요. 자, 4랑 6이라고 해보시게 되면은 k가 우선 4일 수도 있겠고 k가 6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k 플러스 1이 4일 수 있으니까 k가 3일 수도 있겠고요. 또 k 플러스 1이 6일 수도 있으니까 k가 5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만족하는 k가 3개가 아니라 4개가 나와버린다는 거. 안 되네. 자, 그럼 한 칸 더 띄워보면 될까 안 될까?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번 조건에서 알려주는 건 여기 만나게 되는 교점이 적어도 한 곳이 만약에 자연수 a였다면 다른 곳은 a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한 칸씩만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나번 조건에선 이런 거를 하나 알려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번 조건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gl이 gl 플러스 1보다 더 크거나 같다랍니다. 그럼 이건 또 뭔 얘기야? 근데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저런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 여기가 L이면서 여기가 L 플러스 1일 때 저런 경우가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절대. L의 함수값보다 L 플러스 1의 함수값이 더 크겠지. 자, 그럼 저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야? 감소 비스무리한 얘기구나. 그러면은 L의 함수값보다 L 플러스 1의 함수값이 더 작거나 같잖아요. 맞나요? 자, 그러니까는 이렇게 감소되는 구간을 만족시키는 L의 개수가 3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0부터 m까지 영역에서는 함수 gx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각할 수 없겠고요. 자, 그걸 만족시키는 건 아마 이렇게 감소하는 영역이겠죠. 됐습니까? 자, 이 감소하는 영역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요 오른쪽 부분 m 이후 부분만 제가 떼올게요. 그러니까 x는 m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 요걸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x는 m이었겠고, 그 다음에 m 플러스 1이 어디 있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려준 건 m 플러스 1에서의 미분계수 값이 0 이하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럼 당연히도 m 플러스 1의 값은 일단 생각하기론 요 극대 지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프라임의 값이 0이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되면은 땡큐인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자, 그러면 m 플러스 1 갖다 놓고요. 그 다음 여기도 뭔가 자연수 2개가 이웃한 두 자연수를 갖다 놔야 될 텐데, 여기서 제가 개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 옆에가 m 플러스 2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m 플러스 3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이제 m 플러스 4였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웃한 여기는 m 플러스 5가 되겠네요. 자, 그럼 봅시다. 지금 내가 만족해야 되는 건 gl의 값이 L 플러스 1의 값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되는 L이 3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연수 L이. 자, 그러면 L의 값에다가 L이 처음에는 뭐일 수도 있어요? 네, L이 M 플러스 1이어도 됩니다. 그러면 M 플러스 1의 함수값이 M 플러스 2의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됩니다.
또 L이 n 플러스 2여도 됩니다. L이 n 플러스 3이어도 됩니다. 또 L이 n 플러스 4이기까지도 됩니다. 예? 쌤, 이거 n 플러스 4면 그러면은 n 플러스 4의 함수값이 n 플러스 5의 함수값보다 크게 나갔다? 되네요, 선생님. 네, 함수값이 같아도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족하는 L의 개수가 3개가 아니라 4개가 되다 보니까는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제가 이거 개수를 하나 줄여서 요 사이에는 이쪽 하나에 n 플러스 2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얘를 n 플러스 3,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애를 n 플러스 4라고 해둘게요. 자, 그러면 만족하는 L의 개수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까지만 되니까 네, 요거는 만족하게 될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더 놓고서 이 gx라는 녀석을 구체화시킬 수 있겠죠. 어찌 보면 얘는 3차 함수 fx였으니까 fx를 구하러 간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fx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라고 하는 녀석은 현재 n 플러스 3이랑 n 플러스 4를 근으로 갖고 있습니다. x-m-3 그리고 x-m-4까지는 인수로 가지게 됐을 텐데, 자, 근데 하나는 어디 있는지 몰라. 네, 물론 저 fx가 나오진 않아서. 자, 그럼 여긴 모르니까 제가 그냥 t라고 둘게요. 그러면 하나는 x-t를 이렇게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최고차항 개수는 1인 3차 함수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뭐 더 할 게 있습니까? 있죠.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아까 찾아놓은 fm은 m이다, 그리고 f'm은 1이다 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자, fm은 m이다, 그리고 f'm은 1이다 라는 거. 자, 그래 주시면은 우선 fm은 m이다를 사용하겠습니다. fm 대입해 주시게 되면요, 곧바로 식 정리하시게 되면은 -3 곱하기 -4 곱하기 n-t, 그 값이 m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 정리하시게 되면요, 12m-12t가 m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12t는 11m, 즉 t의 값은 12분의 11m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이걸로 t라는 녀석을 갖다가 m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고요. 바꿔놓겠습니다. 12분의 11m. 그 후에 f'm이 1이 된다는 것까지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미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앞에 것부터 고배 미분이니까 앞에 것부터 미분하시게 되면은요, 여기는 x-m-4 그리고 x-12분의 11m, 그 다음에 더하기, 이번에는 가운데 거 미분할 거니까요, x-m-3 그리고 곱하기 x-12분의 11m. 자, 일부러 그냥 보기 쉽게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x-m-3이랑요, 마지막 거 미분해도 1이니까 x-m-4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 놓고 여기다가 m 대입하시면 그 값이 1이다라는 걸 활용하겠습니다. 자, 대입하시게 되면요, f'm은, 자, 곧바로 그냥 제가 바로 계산할게요. 얘는 이렇게 식 정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값이 1이 된다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정리하시면 11은 12분의 7m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m의 값은 7분의 132라는 아주 환상적인 숫자가 나오게 돼요. 아이고, 큰일 났죠? 왜? 자연수 m이라는 거에 모순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됐던 겁니다. 하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이 좀 잘못되었을까? 또 올라가서 다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밑에 있는 거 다 지워버릴게요. 자, 우리가 가정에서 이제 실패했던 거는 n 플러스 1이라는 게 극대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조금 옮기면은, 선생님, G'N 플러스 1이라는 건 0 이하였으니까 얘가 조금 더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좀 이동시키는데, 자,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걸로만 해봤자 아직 식의 변화는 딱히 없어요. 여전히 fx의 근은 n 플러스 3, n 플러스 4인 거고. 자, 그러면 조금 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느냐, n 플러스 1이라는 거를 이동을 시킬 건데 얼마나 이동을 시킬 거냐, 제가 여기 있는 m에서의 함수값보다 더 작게끔, 즉 이쪽쯤에 n 플러스 1이 있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서 이 오른쪽은 그냥 곧바로 n 플러스 2, n 플러스 3이라고 놔볼게요. 자, 선생님 이렇게 하면은 만족합니까? 나번 조건이나 다번 조건 만족합니까? 하시면 나번 조건은 당연히 만족하겠고요. 다번 조건에서 GL이랑 GL 플러스 1이랑 비교했을 때, 자, 왼쪽이 더 크거나 같습니까?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L의 개수 3개 맞습니까? 하시면 네, 3개 맞습니다. L이 될 수 있는 건 첫 번째, M도 됩니다. 왜? M의 함수값이 n 플러스 1의 함수값보다 더 크니까. 그 다음에 L이 될 수 있는 건 n 플러스 1도 되겠고요, n 플러스 2까지도 됩니다. 자, 그러하니까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나서 fx의 함수를 다시 만들어 보시게 되면은, 얘는 근으로 x-t를 하나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x-m-2, n 플러스 2를 근으로, 또 하나는 x-m-3, n 플러스 3을 근으로 갖고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자, 첫 번째로 fm은 m이다라는 거, 두 번째로 f'm은 1이다 라는 걸 이용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게 되면은 우선 m 먼저 대입하겠습니다. fm은 m-t 곱하기 -2 곱하기 -3 되면서 이게 6m-6t가 되겠고요. 요거는 m입니다. 그러므로 t의 값은 계산하시게 되면 6분의 5m이 나오게 돼요. 미분한 다음에 m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해 보시게 되면요, f'x는 x-m-2 x-m-3 더하기 x-t 그리고 x-m-3 더하기 x-t 그리고 x-m-2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 놓고서 이제 x에다가 m만 대입하도록 할게요.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f'm은 -2 곱하기 -3이 되니까 여기 6이 되겠고요. 더하기 m-t 곱하기 -3 더하기 m-t 곱하기 -2. 자, 여기서 t라는 녀석은 아까 6분의 5m이었으니까요. 6분의 5m만 다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6 2분의 1m 3분의 1m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f'm이라는 게 우리가 아까 전에서 1이라고 했었으니까, 자, 결과적으로 이 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요, 양변에 6씩 제가 곱하겠습니다. 6 곱해 주시게 되면 36 3m-2m이니까 -5m. 자, 그게 여기 또 6 곱해주면 6이 되겠고, 따라서 m의 값은 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수 6인 거 딱 잘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G12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죠. G12의 값은 여기 gx의 함수가 이후부터는 그냥 fx랑 똑같으니까, 네, 결국 G12는 F12를 구해달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F12의 값을 계산해 주시게 되면 아까 전에 fx는, 자, 근으로 누굴 갖고 있었어요? t랑 그리고 n 플러스 2랑 n 플러스 3이었었죠. 자, 게다가 그 t는 6분의 5m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m에다가 6만 다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근으로서 5 그리고 8, 9를 갖고 있었을 테니 fx의 식은 결국 x-5, x-8, x-9가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서 f12의 값을 구해 주시게 되면은 얘는 7 곱하기 4 곱하기 3 나오게 되면서, 네, 7, 3, 21, 21에다가 4까지 곱해 주시면 정답 8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84입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자, 좀 어려운 문제였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네, 가나다 조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싶은데도 이렇게 좀 하나하나씩 찾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될 수 있는 함수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면서 하시다 보면은, 아, 이게 이럴 수밖에 없구나, 저게 저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딱 그 제한되는 범위들이 생길 겁니다. 그거를 느끼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적분 해설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해설 강의 만든 거니까 공부하시는데 참고하시고, 또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